안녕하세요. 다사랑 연희쌤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스럽고요. 32회 요양보사 시험 대비 쪽집게 모의고사 1교시 필기분부터 다시 녹화 들어갑니다. 1번 국제연합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 중 다음은 어떤 원칙과 관련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번 참여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존엄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자아 실현의 원칙. 자, 정답은 독립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가정에서 나가는 것이 독립인데 나이가 들면 독립의 원칙은 가능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어야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독립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2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언제까지 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는가? 1번 의사소견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2번 방문조사 후 30일 이내, 3번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4번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결정 후 30일 이내, 5번 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네, 정답은 3번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 소견서 제출도 아니고 방문조사 후도 아닙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의 분류와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 업무 대행,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4번 정서 지원 서비스, 위로 격려, 5번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 도움. 정답은 3번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네요. 위로와 격려, 말벗덩이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의 신체인지 향상 프로그램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네, 이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아니고 물리치료사라든지 재활치료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겠죠.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업무 대행은 뭔가요?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개자를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는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죠. 자, 멍멍개. 자, 이거는 외출 시 동행을 한다. 일상 업무 대행을 한다. 은행, 강국서,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네, 물품 구매나 약타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아까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의사소통 도움이라는 것은 정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5번 방문 목욕 서비스의 목욕 도움은 방문 목욕으로 글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정서 지원 서비스였습니다. 문제 4번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여 요양보호사를 꼬집거나 때리거나 고함을 질러 감당할 수가 없다.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법은
1번 목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납득을 시킨다. 2번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3번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시킨다. 4번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목욕을 시킨다. 5번 장난으로 받아주면서 같이 장난을 치면서 목욕을 시킨다. 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입니다. 목욕을 싫어하실 때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동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목욕의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문제 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로 옳은 것은 1번 맥박 및 호흡 측정, 2번 체온 및 혈압 측정, 3번 허빈 위관 영양, 4번 관장이나 돈요, 5번 경구약 및 외용약 투약. 네, 정답은 5번 경구약 및 외용약 투약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네, 의료인이 하는 겁니다. 네,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의료인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해당이 되죠. 의사 중에서 한의사, 네, 치과 의사, 의사 세 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간호사, 네, 간호사 중에는 간호사와 조산사가 해당이 됩니다. 조산사도 마찬가지로 간호사죠. 그래서 의료인에는 의사와 간호사, 크게는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맥박이나 체온, 허빈이나 간장 이런 것들은 의료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문제 6번 다음은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 어떤 사항을 위반한 것인가? 홍씨 할아버지는 교재에는 송씨 할아버지로 되어 있었죠. 네, 우리가 이런 예시 문제를 볼 때 뭐 성을 애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있었던 상황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네,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 들어 허리도 좋지 않은데 침대를 써면 더 안 좋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자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다. 네, 1번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은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네,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죠. 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받는 것이고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즉 비상벨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7번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노인의 학대 유형은 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네, 소리나 고함이나 같은 얘기죠.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정서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네, 소리를 지른 거는 말로 하는 거죠. 네, 이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비난이나 모욕, 이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즉 눈짓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든지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피를 주거나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든지 네. 또 거치 결정에 있어서 노인을 배제한다든지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서적인 학대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인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4번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5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은 가능하다. 네, 정답은 3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침착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되겠죠. 네, 1번은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되고 2번은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되고요. 자, 4번은 사후에 연락을 해서는 안 되죠.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자, 5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9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약속한 방문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반드시 사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2번 다음날 방문하여 전날 못한 요양을 추가로 해준다. 3번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4번 시설장에게만 보호한다. 5번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정답은 3번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양보호사님들 근무하다 보면 약속한 방문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꼭 사전에 연락하여서 양해를 구하고 또 피치 못할 경우에는 다른 요양보호사님을 대체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1번은 사후라서 틀린 답이 되고요. 2번은 다음날 방문하여 전날 못한 것을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는 항상 계획적인 또 그 장기요양 포털에 업무를 다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근무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못했다고 해서 임의로 더 해준다든지 뭐 그 다음날이나 전날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4번 시설장에게만 보고한다는 네, 시설장에게만 보고해서는 안 되고 대상자분에게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자, 5번은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둔다는 대상자가 계시지 않을 때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둔다가 돼서 정답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10번 근골격계 질환, 근육을 과도하게 써서 생기는 질환이죠.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후 초기 치료, 급성기 3일 정도는 냉찜질이 좋다. 2번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어 지지되어서 통증과 근육 경련이 증가한다. 3번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준다. 4번 통증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다. 5번 만성관절염에는 냉찜질이 좋다. 정답은 1번 손상 후 초기 치료는 냉찜질이 좋다. 네, 항상 급성기 냉, 만성기 온, 냉온, 냉온 이렇게 오라고 했죠? 자, 급성기 3일 정도는 냉찜질이어서 냉, 만성에는 온. 네, 지난번 시험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해야 될 때는 냉찜질일까 온찜질일까 이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허리 통증이라고 하니까 허리는 만성이다
이렇게 해서 온찜질로 답을 해서 틀린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라는 거는 급성기라는 소리죠. 네. 자, 2번.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에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어 지지되어 통증과 근육 경련이 증가할까요? 아닙니다. 감소합니다. 3번.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고 높게 올려야지 되죠. 4번.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이나 부종입니다. 교재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될까요? 네, 꼭 처방에 따라야 되고요. 자, 만성 관절염에는 냉찜질이 아니고 5번에는 온찜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방사통 운동, 2번 요추 안정화 운동, 3번 수근관 운동, 4번 내척 상가염 운동, 5번 외척 상가염 운동. 네, 정답은 2번 요추 안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요추 안정화 운동은 교재 111페이지를 참조해서 바로 누워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든다든지, 바로 누워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허리를 돌린다든지, 천천히 해야 되겠죠?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운동들을 교재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뭐죠? 네, 5번 독감관계 요양보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이다가 되겠습니다. 1번 감염력은 약하나 장염을 일으킨다. 네, 감염력 강하죠. 2번 감염된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아니고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되고요. 3번 육류는 상관없어나가 아니고 육류가 상관이 있습니다. 4번 정상이 회복되면 바로 음식조리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회복 후에도 뭐라고 했어요? 회복 후에도 2, 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된다. 2번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3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다. 4번 정상이 뚜렷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태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자, 하나씩 볼까요? 정답은 1번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됩니다. 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농축 능력, 배설 능력이 다 저하돼서 요즘에 투석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또 고단백 음식이 신장에는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단백질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2번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아니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죠. 이 둔감하고 민감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문제인데,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치사량의 먹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치사량의 약을 먹었을 때 젊은 사람보다는 늙은 사람이 훨씬 더 해롭거나 빨리 돌아가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다. 아니죠. 어르신들은 뭐 3종 세트, 4종 세트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3종 세트를 앓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다른 질병이 또 포함이 돼서 4종 세트도 될 수 있고 5종 세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을 함께 동반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4번 정상이 뚜렷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아니고 정상이 뚜렷하지 않고 이 질병이 이 통증일까,
저 질병 때문에 오는 이런 통증일까, 이런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5번은 원인도 불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급성 아니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요법으로 옳은 것은? 자, 대장암 살펴볼까요? 대장암이란 맹장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일컫는 말이고요. 대장의 가장 안쪽 표면인 점막에 발생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대장 용종의 과거력, 우리가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용종을 떼어내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죠. 네, 용종을 떼어내는 자리에 흔적이나 이런 곳에 또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 흔적이 남아서 그런 부위에 암이 발생하기 쉽고요. 대장암의 가족력이라든지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 자, 궤양이라는 것은 염증이 생기고 또 거기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궤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에 대장암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자녀 시기의 섭취 이런 것들로도 대장암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자, 문제 들어가서 1번 자극을 주는 찬 음식 즐기기, 2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섭취 제한하기, 3번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동물성 지방 섭취 권장하기, 4번 가공식품과 훈연식품 즐기기, 5번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시기. 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하루에 6에서 8잔의 생수 마시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번 자극을 주는 찬 음식 안 되겠죠. 2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이거는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네요. 섭취를 제한하기라서 틀린 거고요. 3번은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동물성 지방 섭취 권장이 아니죠. 4번 가공식품과 훈연식품은 제한해야 되겠죠. 네. 문제 15번. 다음 중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처방된 항결핵제는 상태가 좋아지면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는다. 2번 초기에 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흉부방사선 촬영 엑스레이가 필수적이다. 3번 오후에는 고열이 없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고열이 나타난다. 4번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이 감소한다. 5번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는다. 네, 정답은 4번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이 감소하는 게 맞고요. 자, 1번 처방된 항결핵제는 상태가 좋아지면 중단해서는 안 되죠. 임의로 중단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됩니다. 2번 초기에는 무증상, 정상이 아니고 무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오후에는 고열이 없다가 아니죠.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려가게 됩니다. 5번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는다. 아니죠. 결핵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네, 빠른 시간에 16번부터 이론 마저 올리도록 할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사랑 연희쌤이었습니다.